시작한다. 임의적 소송 담당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데 변호사 대리의 원칙, 포인트는 거야.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없고 또는 소송 신탁 금지 이런 걸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용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되지는 않아. 판례가 인정하는 게 이런 거야. 조합의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판례가 부정하지. 당사자 능력을 판례가 부정하다 보니까 전 조합원이 합유관계, 준합유관계에서 원고면 원고가 막 이렇게 전 조합원이 다 등장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잖아. 필수적 공동소송이잖아.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막 중간에 중구난방되고 한 명이 무슨 사고가 있고 이러면 막 이 절차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건 다 같이 이렇게 쭉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필수적 공동소송 이런 거는 나중에 민사법 2에서 배우는데 하여튼 복잡해져.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그때 얘기했듯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긍정하면 조합원은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조직을 가지고 당사자의 어떤 그 자격 등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게 복잡해지는데 하나 선정 당사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아직 선정 당사자를 본격적으로 안 배웠는데 53조에 바로 나와. 52조 다음에 53조.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그자들 가운데서 바깥에 사람 쓰면 안 돼.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는 2명도 돼. 2명 중에 자기들 중에 1명 내세우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2명도 되긴 하는데 상정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들 사이에서 뭔가 그 분쟁이나 사건을 좀 내막을 잘 알고 내막을 주도한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고자를 내세워서 그것을 선정한다는 의미로서 선정 해서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는 게 53조에 있어.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선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들 3명 중에 뭐 4명 중에 예를 들어 A를 내세웠다. A, B, C, D 중에 뭐 A는 자기가 나간 거지. B, C, D는 선정을 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이 선정 당사자의 선정은 민사법 조문에 있지만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라 임의적 소송 담당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 선정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는 A, B, C, D 4명이 뭔가를 하려는데, 세준이가 뭐 되게 실력도 있고 막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뛸 바에서 나는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럼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니들은 뭐 세준이를 믿고서 맡기면 돼. 선정하면 돼. 근데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임의적이라는 거야. 꼭 막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으로 쟤한테 이렇게 몰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별로 선정한다. 임의적인데 안 할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그 어떤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옷을 못 믿고 또 다른 사람 내세우는 선정을 해도 되고 하여튼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타입이 조금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선정 당사자 제도는 나중에 좀 이따 배우는데 그런 게 임의적 소송 담당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조합에 있어서도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A, B, C, D가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이 A라는 사람 어떤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즉 그것을 보통 업무 집행을 하는 조합원이라고 불러. 좀 대표 조합원이지. 이런 사람이 나머지 조합하는 사람은 조합원이긴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른다든지 했을 때 그럼 네가 가서 다 처리해달라고 소송상 그를 맡길 때 이 경우에 선정당사 제도로 나오는데 그런 선정당사 제도는 선정을 위해서 임의로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원래 조합 규율에 A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한다면서 어떤 조합의 규율에 있는 그런 내부 규율을 만들었을 때 선정이라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행위를 안 하고 이 틀을 그대로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소송상 담당자로 내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을 판례나 학설이 인정하고 있어.
즉 조합관계 소송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랑 학설이야.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73 각주 73 판례가 그런 거네.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소송 신탁이란 말도 쓴다고 그랬지. 소송 담당, 소송 신탁 할 수 있다가 84년 판례고 이후에 계속 나와. 최근에 하나 또 등장한 게 아파트의 공동소유 주택에서 그 모든 이 아파트 사람들이 소유주가 관리단을 구성해. 왜냐면 아파트라는 게 생각해봐. 독립적인 이렇게 아파트 매토이긴 한데 이 땅과 건물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지분으로 되어 있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개개로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관리적인 행위는 그 구성원 등이 전부 참여하는 관리단이라는 게 있고 이런 개념에서 또 입주자 대표가 있어. 몇 동 대표 해서 이렇게 입주자 대표에 있어. 그래서 이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뭐 맡긴 게 문제가 됐어. 공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관리비권인가 뭔가 문제였는데 거기 2016년에 보면 관리비 청구 해소를 제기한 경우 관리단이 요 경우는 그거네. 2017년에 나온 게 입주자 대표회의 건의 판례가 여기는 아직 안 돼 있고 2016년 것만 일단 알면 되겠네. 관리단으로부터 요 경우는 어떤 관리회사가 위탁 관리회사가 관리비 청구 해소를 제기했는데 요 경우에 아파트 관리단 구성원 아파트 소유자 구성원으로서 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리단으로부터 실제 어떤 위탁 관리회사가 관리 업무를 의인받는 위탁 관리회사가 그 자들 사이에서 뭔가 관리비에 어떤 그걸 회수해야 되는 무슨 사건을 놓고 관리비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이 이런 경우에 한번 인정했고 대표적인 것은 조합관계 소송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신탁,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한 84년 또는 그 뒤에 몇 개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야.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돼. 한편 여기서 헷갈려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선정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선정당사자 한 거랑 임의적 소송 담당이 차이가 뭐냐라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임의적 소송 담당은 특별히 임의적이라는 게 어디서 파생하냐면 업무 규약상 어떤 사람을 조합원 중에 A를 업무집행조합원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초에 업무규약에 자기네끼리 내줘놓은 것에 바탕을 두고 특별하게 소송을 할 때 네가 하라는 말 없이 그걸 근거로 해서 갈 수 있는 걸 허용할 거냐 아닐 것이냐 해서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한 거고 선정당사자를 요 케이스를 하려면 그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즉 선정당사자는 꼭 조합만 쓰는 건 아니고 조합원이 선정을 시켜서 근데 마침 그게 그 내막을 잘 아는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선정시킨다라고 전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둘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정당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선정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고 그건 선정당사제도를 이용한 거고 선정당사제도는 큰 틀에서 임의적 소송 담당의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정당사제도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문에서 나름대로 어떤 한계 내에서 인정하냐면 그 자들 가운데서 선정하라라는 틀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걸 쓰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의 문제에서 변호사, 대리원 측의 잠탈을 우려 등 소송 신탁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소송 신탁, 소송만을 목적으로 누구한테 권리를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정 당사 제도는 조문의 일정한 요건하에 틀을 만들어 놓은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이고 그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로서 선정당사제도의 요건에 따라서 조합관계에서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선정을 했을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당사자로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선정당사제도 무시하고 일반적인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할 거냐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데 조합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 등을 고려해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상 여러 가지 이렇게 맡겨놓은 그런 규약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임의적 소송 담당의 틀로서 뭔가 이 당사자로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 그때의 임의는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여러 가지 규약 내용상 이렇게 권한을 준 그게 바탕을 두어서 임의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꾸 헷갈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 등장하는데 선정 당사자의 조합에서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판례 학설 등이 일반적으로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가 조합관계에서 소송 수행이 복잡하고 그걸 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성 등을 인정해서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한 판례 등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되겠지? 됐어? 그걸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거야. 실제 이 건설 공동체의 이 판례가 그 예는 아닌데 실제 판례는 건설 공동체를 조합으로 보니까 그걸 갖고 사례를 많이 만들어. 그 73번 판례는 동백흥농계라고 해서 무슨 계모임, 여러분 민법상 계가 계약이지, 계약 아닌가? 조합계약이잖아, 조합계약. 그렇잖아. 동백흥농계라는 어떤 농업을 흥하는 어떤 농촌의 어떤 그런 조직. 그게 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야. 동백흥농계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합유재산으로서 당사자로 필수적 공동소. 이런 게 키워드지. 당사 능력이 없다라는 데서 시작하고 전조합원이 등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막 번잡하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소송 수행에서 조금 서포팅 해주는 제도 등을 생각해 볼 때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에 이르는 거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그 얘는 건설 공동체라고 해서 자기네가 조합체를 만든 걸 갖고 주로 시험 사례는 그런 걸 틀 갖고 많이 나와. 됐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 임의적 소송 담당에서. 2016년은 관리단이 관리회사한테 2017년 판례는 유사한 거라서 거기다 더 지금 있는지 봤더니 없는데 2017년 판례는 관리단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를 인정한 게 있어. 2017년 판례가 하나 또 그 비슷한 2016년 거에 의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종래는 조합을 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최근 판례 중에 아파트 공동소유 집합건물 공동소유에서 여러 아파트 거주자 등이 복잡한 관계에서 그런 예가 좀 나오는 게 있어. 질문. 뒤는 그걸 거부하였으면 혼자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중에 보통 교과서는 요 당사자적 요 부분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에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설명하는 책도 있고 나는 뒤에 공동소송이라는 측면에서 옆번호 13내 가면 있어. 옆번호 13 594면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여기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로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 공동소송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뒤에다 하는 책들도 있는데 나는 뒤에다가 해놨어. 어떤 내 나름의 일관성 때문에 옆번호 13에 가면 나와.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은 내 ABC는 바꿔서 말할게. 똑같은 말일 텐데 ABC는 누구를 했다? 원래는 ABCD가 당사자로 등장해야 되는 법률 관계인데 ABC는 누구를 했다? A를 했대잖아. 근데 D는 뭐 그런 거 말고 나 직접 하겠다면 원고가 이렇게 나타나지. 1, 2. 그치?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A와 D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A는 ABC 거가 선정돼서 나오는 거지. 그럼 원래 관계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정해지는 거야. 되겠지? 다시 정리해봐. 다 어떤 막 공동적으로 누굴 맡겨야 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포인트는 왜 임의적이냐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좀 더 기본적으로 하면 선정이란 말 자체가 임의적이란 말이야. 선정한다니까. 자기 의사가 반영돼서 선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임의적이야. 또. 민법 16구조에서는 조합이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법령상의 대리권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어디에 내가 조금 써놨을 텐데. 법정 대리에 써놨을지 어디에 써놨을지. 민법에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설명해보는 학설도 좀 있어. 어딘가. 하여튼 그랬을 때 민법의 그 709조에 따른다면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상의 대리인이라고 구성해 볼 수도 있는데 어디다 내가 써줬는데 한번 찾아봐 줄게. 뭐냐면 어떤 한 가지 테이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업무집행조합원을 써먹는 것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옆번호 2-45 소송대리에서 나왔네. 옆번호 2-45에 26 각주 26 보면 한편 찾았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 709조에 비춰 대리권이 있다 해서 소송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소송대리에서 내가 써놨네. 소송대리인으로 아예 보려는 입장. 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정대리인, 법률상 소송대리인 뭐 이런 거로 해석해야 된다 등등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그 민법 조문 하나 때문에. 됐어? 또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적인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 사람이 소송 수행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 막 서너 가지, 너댓 가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의치를 어떻게 잡을 건가. 업무집행조합원. 그러니까 사례 문제 어떻다고 그래서 건설 뭐 공동체 이런 거의 성질이 조합. 건설 공급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설정을 해. 또 조합적인 성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한다. 뭐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소송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 건가. 한 서너 가지 지위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연습책 보면 있어. 연습책. 그래도 연습책 본다니까 내가 좀 기여하는 거를. 연습책 보면 그런 거 자세히 있어. 자세히. 또 정리됐지? 그럼 다시 넘어간다. 지금 임의적 소송 담당까지 흘러왔어. 지금 어디 하던 거였어? 당사자 적격을 하던 거였어. 당사자 적격이 어디였었어? 쭉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 그 속에 법정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 이런 걸 했지. 됐지.